이종경 위원이 선정한 남자부 베스트 7입니다. 윙스파이커 대한항공의 정지석과 곽승석, 미드블로커는 우리카드 하연용, 현대캐피탈의 차영석, 아포지 스파이커 우리카드 알렉스 선수고요. 세터는 우리카드 하승우, 리베로 현대캐피탈 박경민, 한 주간의 감독은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입니다. 이종경 위원, 남자부 MVP를 뽑아주시죠. 남자부 MVP는 우리카드 알렉스를 선정했습니다. 우리카드도 2승을 거두었고 또 현대도 2승을 거두었습니다만 역시 다우디 선수도 맹활약을 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알렉스 선수가 팀에 대한 공헌도가 확실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한항공과 경기에서 35득점, 성공률이 무려 68.8% 나왔거든요. 또 삼성화재의 경기에서도 18득점, 성공률이 61% 나왔기 때문에 알렉스를 선정했습니다. 사실 알렉스 선수가 한번 좀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좀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머리를 짧게 자르고 좀 마음가짐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카드가 상위권을 노리고 있는데 이 계기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알렉스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인가 KB에서 뛰었을 때도 네. 조금 그런 모습들이 사실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시즌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경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굉장히 그것이 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많은 팬들이라든지 또 매스컴 질타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 이후에 오케이전이라든지 또 나머지 경기, 세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마음가짐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카드가 연승을 이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정철 위원도 감독 시절에 이렇게 외국인 선수가 좀 팀의 분위기를 해치는 좀 너무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주면 좀 감독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방안들도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외국인 선수가 이제 오랫동안 있잖아요. 한 8개월을 있으니까 대부분의 그런 부분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거의 있어요. 팀마다. 예, 노출이 좀 안 돼서 그렇지. 뭐 때로는 뭐 이제 자기 양에 안 차니까 심통도 좀 부리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감독이 잘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은 그런 계기로 인해서 또 본인이 어떤 그 진정성 있는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초석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계기가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지루함이 있고 이럴 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하나 하면은 또 한 단계 더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또 이 사건 이후에 알렉스 선수가 3경기 연속 정말 인생 경기를 보여주면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대한항공이 힘들게 탈환한 1위를 지켜냈는데요. 그동안 참 5세트만 가면 계속해서 패배했던 대한항공. 하지만 지긋지긋한 5세트 패배 징크스를 막내 23살 임동혁 선수가 끊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2대3 역전패를 참 많이 당했죠. 그렇죠. 4경기를 역전패를 당했고 또 마지막에 KB와의 경기에서도 거의 지른 경기였습니다만 역시 임동혁 선수가 마지막 서브 에이스 2개로 3대1 역전패를 역전승을 거두었는데 그만큼 대한항공은 최근 이 풀세트 경기에서 많이 패배했는데 그것이 탈출했다고 볼 수가 있죠. 참 대한항공이 지난주까지는 힘든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도 한 경기를 치르기도 하고 정말 이제 기다렸던 요스바니 선수까지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리그 선두를 참 잘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점점 탄력을 받을 것 같거든요. 유스바니 선수가 3일 날 입국해서 지금 2주 격리를 끝나고 그렇죠. 이제 다음 경기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스바니 선수는 공격에서는 한 54% 정도 성공률이 나오니까 이 곽성석 선수, 정지석 선수가 레프트에서 이제 공격을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정지석 선수가 시합을 계속 뛴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유스바니 선수는 곽성석 선수가 아니면 라이트에 네. 임동희 선수 자리에 들어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임동희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그것을 바꿔주기도 아주 애매한 팀에서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곽성석 선수는 사실 공격에서는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지만은 워낙 팀에서는 이 서브 리시브라든지 디거
또 이런 부분들이 월등하게 잘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요스바니 선수의 단점은 사실 또 리시브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리시브가 약한 요스바니 선수의 공격력을 위해서 이제 투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대한항공의 팀 컬러는 굉장히 리시버에다가 빠른 플레이를 하는데 결국은 이 곽성석 선수가 기존에 잘하는 리시버를 그대로 곽성석 선수를 투입할 것인가, 이것이 팀 내부에서도 제가 볼 때 굉장히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곽승석 선수와 임동엽 선수가 워낙 또 지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스바니 선수가 오더라도 어떻게 선수 구성을 해야 할지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할 수도 있다는 이종경 해설위원의 말이었습니다. 또 한편 이번 주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긴 팀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캐피탈인데 한국전력과 트레이드를 하면서 리빌딩을 선언했습니다. 이 맞대결에서 드디어 승리를 거뒀네요. 그렇죠. 2라운드에서는 사실 3대1로 졌고 또 3라운드 3대0으로 졌는데 지난 어제 경기였죠. 3대2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동안 이 트레이드하고 난 다음에 현대가 전체적으로 전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올라왔는 것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서브 리시브도 좀 안정이 되고 또 이 김명관 세타가 토스가 훨씬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공격의 공격 성능도 많이 올라간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최태원 감독이 원하는 리빌딩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는 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때는 이 시즌 최다 연패 타이까지 기록했던 현대캐피탈인데 조금씩 이제 손발이 맞아가면서 리빌딩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중에 4승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특히나 이 수비에서 탄탄해졌다, 이런 주변의 평가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달라진 게 역시 3라운드, 4라운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리시버도 27.5%의 3라운드 성공률인데 네. 4라운드 와서는 33%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선수들이 좀 안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세타가 워낙 많이 흔들리다 보니 공격의 성공률도 많이 떨어졌는데 3라운드에서는 4라운드에서는 공격이 한 50%까지 올라왔거든요. 팀의 공격 성공률이. 그리고 역시 세타가 가장 안정적으로 좀 이 토스를 한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지표가 네. 속공의 성공률을 좀 보면 그렇죠. 알거든요. 근데 속공이 3라운드에서는 46% 정도 나오는데 4라운드에서는 54%까지 올라왔어요, 현대가. 그럼 결과적으로 센터의 속공수도 살아나고 양사이드 공격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 김명환 세타가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았고 또 리시브가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최태원 감독이 원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성적이 참 좋습니다. 이런 흐름을 발판 삼아서 이 최태원 감독이 원했던 현대캐피탈의 리빌딩, 과연 이렇게 퍼즐을 잘 맞춰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참 잘했던 팀들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종경 해설위원이 참 이 한 주간의 감독을 뽑는데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최태용 감독도 사실 2승을 했고 네. 또 우리 카드 신영철 감독 2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두 팀 감독이 누굴 뽑아도 뭐 감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사실 신영철 감독은 계속 감독을 많이 뽑혔고 또 최태원 감독은 최근에 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뭐 최태원 감독이 감독으로서 충분히 이번 주 감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간 배구에서는 과연 한 주간의 감독은 누가 뽑히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